제가 그 키네지올로지라는 학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적 상황을 갖다가 수치화 시켜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갖다가 초년, 장년, 말년 이렇게 나눠보고는 하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바뀌었어요. 원래 우주적으로는 1781년에 천왕성이 발견이 되면서 번역이 됐거든요. 7센타드에서 7차크라에서 9센타드로 몸의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7차크라의 정보 체계대로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낯설프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2027년까지는 요게 판이 대대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우주가 이제 더 이상 참아주지 않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지금 9센타드의 그 시스템이,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년부터 이 초년, 장년, 말년의 나이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토성주기로 우리가 조건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30살까지가 초년이었어요.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공부의 시간. 근데 지금은 50살까지가 초년으로 되어 있어요. 라우르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0살까지 지금 사람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토성은 30년 주기고 천왕성은 84년 주기이기 때문에 체제가 바뀌어지게 되었거든요. 50살이어도 지금 인생의 진짜 유치원에 해당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부를 막 하고 사회생활에 뛰어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삶을 9센타드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살면은 어미 의도하시는 삶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환영하고, 우주에는 근데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무시한 그 질서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간들은 생각으로는 그걸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키네지올로지라는 방식으로 그 디지털적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치유 요법으로 해서 그걸 치유해가는 직무세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것들도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 트라이벌 사회에서는 따라하는 거를 곧잘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조직의 공동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시대는 사실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의 세계예요. 좋은 올바른 정보들을 많이 휴먼 디자인을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이제 이거를 튀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내는 사람은 이제 마인드성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에고가 강한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만의 세상을 펼쳐가고 싶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세계에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에너지를 정렬을 해서 온전히 허용하는 수준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올바른 정보들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몸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튜닝이 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올바른 반응과 함께 올바른 행동, 그게 이제 휴먼 디자인이 궁극으로 가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인지 항상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주변을 보기는 보는데 그 주변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다예요. 특히 제너레이터는. 우리는 상황을 되게 지금까지는 중요시했어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많이 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상황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휴먼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 세계와 접목시켜서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how to 방식에 대한 건데, 그걸 가장 쉽게 해주는 게 이제 전략과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번 한 달 동안에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서 커다란 축을 세워갈 거예요. 기둥을 세워가면서 제대로 에너지 기둥을 세우려면은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디톡스 개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휴먼 디자인의 탈주권이라는 용어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인 척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낫셀프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탈조건화 빠져나가게 디톡스 시키는 작업을 휴먼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마인드적으로 공부하면서 빼나갈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 게 이제 로아 스킬에서 실현하고 있는 튜닝 요법이죠.
이게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서 라우르도 제대로 훈련을 했을 때 한 7년 정도의 탈족군화 과정을 거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년의 기준점은 골수세포가 재생되는데 7년이 걸린다라는 거에서 온 거거든요. 7년이 걸리는데 로아 스케일에서는 키네지올로지적인 튜닝요법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이 7년을요 반절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단계의 과정 중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받쳐주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의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컨디셔닝을 하면서 새로운 나는 곧 뭐냐면 원래의 나예요. 원래 내가 그랬는데 이 조건화된 정보들로 인해서 내 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었었거든요. 7센타드 정보적으로는 잠재력을 발현할 수 없는데 9센타드 체제에 내 몸이 다시 재정립이 된다면은 엄청난 무한대의 잠재력으로 새로운 삶을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활들이 예전에는 생각으로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 삶을 살겠다라는 의도로 열심히 제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 과정을 이제 리빙 요어 디자인은 가장 그 에너지 축이 되고 있는 9개 센터의 탈족권화 과정을 다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9개 센터를 한 3개 정도씩 센터를 이렇게 다루게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수면 디자인의 유래나 뭐 개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일부에서 오늘 그 튜닝을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 그거를 요 앞에 헤드, 아즈나, 목센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각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치유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는 마인드 체제에서 거의 생활을 해왔다시피 하는데 그동안은 헤드센터가 엄청난 활약을 많이 했죠. 쓸데없는 정보들을 모집하는, 원래는 영감이 들어와서 적절한 압박을 주면서 아즈나 센터에서 체계화시키는 정보를 갖다가 체계화시켜서 그거를 체계화시킨 정보를 목센터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쓸데없는 정보를 조건화돼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몸이 벌써 오작동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가 되면은 연식이 오래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삐걱거리면서 이제 모든 그 병적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죠.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뭐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런 생활들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튜닝해가는 과정을 거칠 텐데 플링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지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전생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족족들은 거의 전생의 결과치예요. 휴먼 디자인은 직접적으로 뭐 전생인 집단무의식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용어들로 재편성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조건화된 인간들이어서 새로운 단어도 얘기를 하지만은 구전된 용어들을 섞어서 쓰면서 통합 능력을 좀 신장시킬 필요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생들의 결과치예요. 미션이 달성이 안 된 것들이 이렇게 정의되어서 오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업을 해소하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얗게 만드는 거. 내 업이 다 없어지면은 거의 다 리플렉터급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자유자재로 내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빨간 거는 디자인적인 정보죠. 까만 거는 의식적인 정보. 전생의 업력값으로 머리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이제 클릭님은 태어나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 압박들을 갖다가 머리로 체계화시켜서 말로 풀어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압박만 내리받는 거거든요. 내 올바른 장소에 가서 누군가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24, 4번 게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제 에너지가 여기서 요구하고 채널이 연결이 되면서 이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디자인의 작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죠. 처음에 오셨을 때 99% 쓸데없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턴다고는 털었지만 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 개의 센터 중에서 헤드센터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헤드센터가 100일, 100일, 190%이고 아즈나 센터가 100일, 100일, 190, 80, 70, 60, 50% 많이 해소가 됐네요. 아즈나 센터는. 근데 알 수 없는 그 압박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헤드센터에 몰려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안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정보들을. 아직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찾기. 의미를 그죠? 의미를 찾으려고. 근데 의미를 찾으려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뭐 61번에 의한 미스테리한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들의 그 총체적인 그 패턴들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래의 의심을 투사해가지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노선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제 세 가지가 이게 결부되어 있는데 가장 조건화가 심한 부분이 선생님이 61번인 것 같거든요. 초자연적인 그 미스테리한 신비한 뭔가를 갈구하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나 혼자 있으면서 우주로부터 정보를 채널링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에너지가 낮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인드적으로. 아,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을 거야.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휴먼 디자인에는 별로 답이 없어요. 다 마인드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인드는 양만 늘어나지 해결은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 삶이 되게 심플한데 양적 팽창만 일어나가지고 더 컴플렉스하게 만들어놔 버렸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시에 줄여갈 수 있는 게 주도권 시스템인데 61.123번 라인 아직도 시행착오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신비적인 소식을 집어넣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 이제는 또 끊으셔도 사실은 되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급속도로 내 몸이 재정비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양적인 거를 찾아. 아, 이것만 하긴 좀 그래. 저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그럼 또 쓸데없는 거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나요? 그럼 또 그걸 빼내는 시간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다른 것들하고 좀 병행을 했었죠. 리얼리티 트랜스피라든지 호호포노포노. 근데 지금은 볼만한 책들이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정리를 했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누군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장하고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를 주도권을 찾아야 되겠는데 내 주도적인 삶을 찾아야 되거든요. 휴먼 디자인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페에 그렇게 썼더라. 내 주어를 잃어버렸더라. 삶의 주어를 잃어버렸더라.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요. 근데 절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먹히거든요. 절대 답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데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당신의 반응대로 하시오. 이게 휴먼 디자인이에요. 다른 거하고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인디비주얼리즘하게 살려면은 내 시스템, 나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전략과 주도권이거든요.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휴먼 디자인은 10뎁스거든요. 휴먼 디자인 시스템은. 근데 휴먼 디자인 말고 호호포노포노 정도가 한 7뎁스 정도 돼요. 호호포노포노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하거든요. 근데 마인드성이 없이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죠. 마인드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7뎁스 이상 되는 도구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휴먼 디자인이 10뎁스 유일하고 7뎁스 정도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5뎁스예요. 5뎁스라는 건 뭐냐면 마인드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마인드로 해결하려고 한다. 양적으로 쇼부를 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도 끝이 안 나요. 절대로 끝이 안 나는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지식을 영적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거를 집어넣은 형성된 게 어떤 거냐면은 여전히 그거를 붙들고 있겠죠. 머리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을 정렬해보고자 하는 나는 덕이 있는 존재이다. 마인드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에요. 덕이 있어라, 덕이 있어라.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외치고 다니면 벌써 오뎁스에서 걸리고 그냥 내가 주도권자를 하게 되면 덕이 있어지는 게 10뎁스예요.
이게 이제 무의의 개념이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솔루션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자 사상에 나오는 무의 의식이거든요. non-doing,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진행이 되어버리는, 하여지게 되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내 삶은 왜 그런 거지? 이런 거에 수도 없이 그 시스템을 내가 섭렵한 결과 만들어진 에고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풀어줘야 돼. 이것마저도 내려놔줬을 때 술술술술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내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마인드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냉정하다는 말도 선택을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 저변을 보자면은 휴먼 디자인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거를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감정이 50% 존재를 갖다가 좀 먹게 하는 주범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근데 가장 질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게 감정 시스템을 통해서 급격한 그 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휴먼 디자인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냉정하다라는 거는 감정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진짜 희열인지 내려놔야 될 감정인지 이런 것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간들이 갈구해온 게 그런 거예요. 감정이에요.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통해서 엄청난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단적으로 감정센터가 지금 진화 중에 있다는 게 이제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높은 에너지의 감정은 진화를 가속화시키는데 낮은 에너지는 더 퇴보시켜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윤회를 반복하면서 보통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레벨에서 얘기하는 200 이하에 있는 그 감정만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 수치심, 무기력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 이런 것들만 답습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0 이상의 포용력, 사랑, 이성도 거기에 있기는 하죠. 극단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머리로만 생각해도 5뎁스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감정을 배제하면 사람들이 감정을 좋은 툴로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냥 달달하게 기억을 다시 이렇게 답습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에너지에 감정이 유해하다는 게 높은 에너지가 되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공명이 돼가지고 끌려가면서 어트랙션에 의해서 있게 되는 게 이제 계속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이유라는 터득이 되는데, 진짜 튜닝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어떤 감정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낮은 에너지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의 내 영혼과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접어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야 되겠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분별을 하게 돼요.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마인드는 그냥 비교하고 양적으로 늘리고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휴먼 디자인적인 맥락의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라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어요.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니?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너 그렇게 하더니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시기를 거치셔야 돼요. 지금 마인드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지.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공무원으로서 뭐 연금도 나올 거고 뭐 대충 살아도 되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뭔가 이 한 줄기 그 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터트려야, 드러내야 해소가 되거든요. 그냥 계속 내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은요, 해소가 안 돼요. 계속 끓이고 있는 거거든요. 앓고 확 터트려버리면 이제 튜닝을 하면은 싹 없어지면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으세요. 또라이 소리 듣기 싫으세요? 너 왜 이렇게 유별나니? 유별난 디자인 맞아요, 사실은. 그거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유익을 왜 따져요? 그냥 이 이중 노선에서 벗어나는 게 주도권 개념이거든요.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든요. 내 길을 가는데 나만의 세상에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허용하는 내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렌더예요.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따지지 않아요. 머리는 따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유익하면 가겠다. 이건 마인드성이에요. 유익하지 않아도 돼. 그치만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이제 주도권이거든요. 이 생각이 없어요. 이 생각이 하면은 벌써 제어가 돼요. 스탑이 걸려요. 나는 좋은 걸 찾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근데 항상이 이제 마인드 토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못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뭔가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나를 놓아줘 본 적, 나를 놓는다는 거는 마인드적인 나를 놓아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있어지면 좋죠. 근데 내가 있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헤드센터보다는 아즈나센터가 더 조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압박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자기 주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자기 체계가 80이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터득한 이 체계인데 그게 별로 그렇게 우주와 협력적인 관계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아즈나센터에는 24번이 가장 조건화가 되어 있거든요. 24번 게이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반복적으로 답습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 뭐냐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존재이다. 선생님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수용력이 엄청나시거든요. 9개 센터 중에서 7개 센터가 미정센터죠.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는 고정된 값을 가지고 오지 않은 센터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센터가 많으신 분들은 수용적이에요. 내가 먼저 질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반응을 봐서 뭔가 제대로 된 이거를 질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뭔가 자신의 의도한 대로 뭔가 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에 너무 치여가지고 그렇거든요. 너무 많이 허용을 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뭔가 액션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100이어야 적절한데 내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150%가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좀 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명료해져요.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해져. 지금은 조금 컴플렉스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 뭐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반복하고 계시는 이유가 계속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나에 대해서 덜어내면 알아지거든요. 디톡스 시키면 알아지는데 계속 추가해봤자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되세요. 쓸데없는 거 덜어내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주다 보면은 내면에서 뭔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혼의 소리, 내면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몸으로 전해지는 게 이제 청골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 연습을 이제 해나갈 거고 매번 이제 중간쯤에 해드리는 튜닝이 디톡스 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익하게 활용이 될 거예요. 또 이따가 이제 튜닝을 해드릴 거고 그래도 헤드센터는 좀 털었어요. 190, 80, 70, 60, 50 아즈나 센터 80 똑같아요. 압력은 좀 덜었는데 있는 것들이 아직은 좀 안 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무겁고 저도 이제 그 헤드센터와 아즈나 센터가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조금 이따 2부에서 이 기능을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아즈나 센터의 기능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는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의 그 주도권적인 에너지적인 그 두뇌의 무게가 1, 2, 3g 밖에 안 나가요. 700g 정도. 저는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무게감이 거의 없거든요. 200g 정도 되세요. 쓸데없는 거 정보를 많이 안고 있어서 그래요. 며칠 전에 한 세션이 그거였잖아요. 계속 왜 눈, 코, 귀, 입이 아프냐. 그게 이제 통증으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못 들을 것들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것들을 빼내야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물론 물리적으로 망가진 것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어디냐면은 24번 게이트예요. 뭔가 이렇게 되풀이하는 힘인데 가장 큰 카테고리로는 환생이 여기에 있어요. 뭔가 이슈가 있는데 계속 환생을 하는 이유가 이 이슈를 털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1번 라인에 아직 기초적인 초보적인 뭔가 휴먼 디자인 책을 탐독할 필요가 있으세요. 꼭 옆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24.1234 5번 라인까지 가 계세요. 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제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구해야 될 때이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를 놓아야 되냐면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하면서 생을 반복하면서 터득한 게 이런 좌절감 같은 이슈만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내 존재의 총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십니까? 이러니 솔루션이 나오겠냐고요.
의지는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뭔가 영향력을 펼치고 싶고 그런데 그 반대급부적인 삶만 계속 이제 반복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패턴이 있어요. 내 존재의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한 현생에서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업이 거의 해소가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총체적인 업, 지금도 뭐 좀 남아있으니까 아직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드러나지만 그래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하실 텐데, 선생님이 업이, 총업이 95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25 정도거든요. 뭐 현생에서도 업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속 잘 진행이 안 되면 또 쌓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25 정도 업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90몇에서 지금 여기까지 20몇에서 된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인식이 되세요? 지금 이렇게 얼핏 스치는 게 제가 네. 좌절이 딱 떠오르면서 한 가지가 틀렸던 게 주도적으로 제가 뭔가를 했으면 그래도 좀 그쵸. 네. 됐는데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하다 네. 보니까 좌절이 더 많이 됐었다라는 게 순간 네. 스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되찾아야 해요. 그동안에는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 190, 80 주도권으로 사는 게. 근데 지금은 플러스 50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마인드 세계에서는 이타주의라는 말로 이렇게 미화되기도 하죠. 잘 봐야 돼요. 내가 있고 이타주의도 실행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타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주도권만 터득해도요, 삶이 엄청 바뀌어지죠. 가닥 뒤집어지실 거예요. 이거 이제 인지 내려놓으세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 그냥 자랑하고 맞을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또라이라고 한들 그 사람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되거든요. 폐만 안 끼치고 내 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주도적으로 살면 되는 거.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원치키님은 헤드센터가 30, 아즈나가 50, 목센터가 30 정도 이제 조건한 상태인데, 먼치키님도 아즈나 센터예요. 이 사고 체계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은 힘들죠. 근데 이제 클릭님만 헤드센터 압박이 아직도 이제 있었던 거고, 압박을 덜어내면 아즈나 센터가 훨씬 헐거울 수도 있죠. 먼치키님은 4번이에요. 24번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해결이 되는 거고, 먼치키님은 이제 논리 노선이, 언더스탠딩 서킷이면서 논리 노선에서 너무 그 체제를 강하게 구축을 해놔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요게 이제 무너져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걸리고 있거든요. 에고가 너무 셌던 분이죠. 그리고 먼치키님은 4번이 인카네이션 크로스의 게이트예요. 제대로 된 형식이나 공식이 내 삶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4.1234 5번. 그래서 그 체계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솔루션과 연계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션 할 때도 요 이슈가 가끔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자면은 나는 휴식을 주는 존재이다. 네, 이분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인테그레이션과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주의가 일단 취해져야 박이고 나발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건 내팽개치고 남들을 휴식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분이세요. 자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대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니 몸이 가만두겠냐고요. 잡아뜨려가지고 못쓰게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조상들이 출두한 게 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암 증상을 보이면서 수술을 했지만은 여전히 힘들어한 거죠. 제대로 된 정보가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성적표예요, 몸이요. 아프다라는 거는 뭔가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인간이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주적으로, 에너지적으로. 하여튼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1부는 마감을 하고 튜닝을 하고 2부에서 구체적인 이 센터에 대한 설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디자인을 알고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코스이기도 하고 1시간씩 하게 되면 12시간이면 한 근 서너 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할까요? 그렇게 시간을 확장해가지고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코스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접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상에서 실험해가면서 하라 이런 취지가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죠.
마인드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휴먼 디자인은 진짜로 이게 배제가 돼야 돼요. 몸이 참여하는, 몸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마인드적으로 돌아가는 휴먼 디자인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독이 돼요. 리빙 유어 디자인은 어떤 취지이냐면은 일단 휴먼 디자인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주도적인 키워드는 이제 전략과 주도권이라는 건데, 우리한테 그 전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인드 상으로도 비즈니스 상에서 전략을 세워서 뭐 하라 이런 식의 마인드 상의 전략이 있지만은 주도권적인 전략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몸의 체제에 있어서 차트에 보면은 스트래티지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휴먼 디자인의 4가지 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의 그 메커니즘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몸의 행동 방식을 얘기를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계에도 사양서가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이 몸을 어떻게 다루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매뉴얼이. 그 매뉴얼에 관한 게 휴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부를 하고, 의식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무의식에 관한 체계가 정립이 된 휴먼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죠. 그게 이제 내 천골이 요동을 치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저 무의식을 몰라서 그런 건데 저거에 대한 뭐가 설레임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하고 해서 그래서 리딩도 받고 바로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 리빙 유어 디자인 코스를 밟게 됐어요. 그때는 한 이틀 동안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주역책을 파면서 휴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서 제가 터득한 전략과 주도권의 개념이 한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휴먼 디자인을 자나 깨나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코스를 밟게 되고 프로페셔널 과정을 밟고 나서 전략과 주도권에 대한 개념이 터득이 아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이제 마인드적으로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몸의 반응은 굉장히 격렬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고 식상해하지 않고 쭉 그 정보에 노출이 돼서 지금까지 전략과 주도권을 실험하면서 저에 대한 존재의 그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 의도들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선생님, 우연히 카페를 알게 됐어요. 카페를 보는 느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어렵게 써져 있더라고요. 기억나는 거이 뭐 전략과 주도권 얘기 나오는데 마인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좀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좀 카페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아무튼 연결이 돼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인연이었습니다.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션을 하신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뭔가 변화가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9.0에 신인류 9.0이세요. 그러니까 가끔 그 카페 내용을 보면 신인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신인류 정도에 따라서 뭐 1.0에서 10.0까지 있는데 9.0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남다르게 진화된 맥락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뭐 펼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개인 혼자서는 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나에 대한 진가를 제대로 아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열심히 하시고 싶으세요? 뭐 열심히 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예, 몸이 따라가는 대로 갈게요. 그쵸, 그쵸. 예.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머리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몸이 그냥 반응하는 대로, 특히 이제 제너레이터이시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그리고 가끔 이제 주도권에 대해서 제가 수치화해가지고 알려드리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방향을 갖다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재조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워크숍하고 그럴 때 우에다 그 일본 대표가 일본의 1억 명에게 리빙 유어 디자인을 하게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원하다라는 뜻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요거를 할 수만 있다면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